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변제기 도래다 이 말은 자 여러분들 비용 받을 때가 변제기 도래야 이게. 그래서 이게 비용 받을 때가 변제기 도래이고 엄청 시험이 많이 나와서 비용 받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법점유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적법점유해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항할 수 없는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법점유자는 일단 유치권이 안 된다 하면 돼. 근데 이 갑이 설명하지 마라.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돼 안 돼? 근데 불법점유자라도 선의 점유자도 있고 무과실 점유자도 있었지? 그때는 유치권이 돼. 그때는 불법점유자라고 하지 않아.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점유는 적법점유해야 돼? 불법점유해야 돼? 대항할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로 불법점유는 언제 물어보냐면 임대차가 종료되었대. 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비용을 투입했잖아. 그때는 불법점유가 돼.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 임차인이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유는 여기. 점유는 여러분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유치권의 점유는 꼭 직접 점유해야 된다. 간접 점유해도 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시켜서 점유하게 해도 돼. 사람들 시켜서 네가 내 대신 인력들 데려다가 너네들 위탁을 해. 저 건물 좀 관리해다오 이런 거. 그것도 간접 점유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안 돼. 지금 뭔 얘기냐면 여기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선을 맡겼어. 수선을. 그러면 수선을 의뢰했고 이 사람이 공업사야. 근데 수선을 의뢰한 이 자동차는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형님 거 빌려온 거예요. 그 형님 거 빌려왔는데 수선을 했는데 수선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읍으로 낯선 부로 가야 차 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가봐. 나 을아. 카센터 형님. 내 수선비가 없는데 그 수선비를 다음에 줄 테니 빌려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빌려줘. 그러면 수선한 사람이 다시 빌려주면 임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되잖아. 이렇게. 원래 유치권은 채무자 수주로부터 빼앗아서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돈을 변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채무자가 돈 갖고 가면 날 잡아먹으시오. 물건 갖고 가면 안 할 거 아니야. 그 말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는 한번 여러분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여러분 임대인은 간접 점유 아니야. 임차인은 직접 점유이고 이때 임대인은 유치권자는 꼭 직접 점유자여야 돼. 간접 점유자라도 무방해.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외워버려야 따른다. 무지기는 없다. 무지기 없다 외워버려. 무지기 없다 이렇게.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동그라미 3번에 1번에 단 동그라미 쳐 단 채무자에서 무 직접 점유자의 직 해놓고 뒤에는 없다 해버려. 자 여기다 무직이 없다 라고 약속한 거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무직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유의 모습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일 것이다 라고 추정돼야 안 돼. 자 여러분들 육개점은 추정된다. 육개점에 뭐뭐 있었어? 육개점이 자평공 성계적 성계척 여기에 자평공 성계적 유치권자의 점유는 자평공 성계적 적법 점유이다. 적법 점유일 것이다. 그럼 유치권자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결령관계가 요구돼. 결령관계가. 근데 말이 어려운 게 여기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야 점유와의 사이에야. 그래서 점유와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 말은 먼저
우리 도급계약에서 우리 수급인이 공장을 완성해주고 그 공사비는 2년 후에 받기로 했어. 공사비는. 수급인은 공장을 지어주고 공사비는 언제? 2년 후. 그래서 이렇게 넘겨준 거야. 근데 2년 후에 이 공장 사장이 부도나버린 거예요. 그럼 관리업체에다가 사람들에게 관리업체야, 너 수급이 너 돈 안 줬지? 너 부도났으니 내 공장을 내가 관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통지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점유를 해. 그럼 이때 먼저 채권이 생겼고 나중에 점유하게 되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수서놓으면 채권이 먼저 생겨 점유를 먼저 해. 그래서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채권이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먼저 점유는 나중에 점유 문제 삼지 않겠다. 그 말을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서는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말을 써.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요, 점유와의 사이에요. 그래서 선점유 후 채권 발생이든 선채권 발생 후 후점유이든 유치권의 성립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적법 점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발생 요건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특약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얘기야. 도급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용을 못 주더라도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한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물건 못 주면 당연히 유치권 주장해야지. 그래? 너는 그러면 도급계약에서 탈락. 안 줘버리잖아, 일을. 그래서 너 그 건물 공사대금 못 준다고 해서 유치권 주장하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줄 테니.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공사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공사를 하는 사람은 참 인생 불쌍한 줄 알아야 돼. 불쌍한 줄. 해서 부도 나면 또 못 받고. 5억 받을 것 있는데 2억 받고 말았어. 그 3억은 또 다 인건비 이렇게. 부도 하나 사서 10년 써, 10년. 지금 뭔 얘기냐면, 계약 체결할 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버리면 그 특약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 다음에 여기서 특약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재산행위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복구 약정을 해버려. 원상복구 약정.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약정을 해버리면 그건 비용상은 포기특약으로 봐버려. 그래서 원상복구 약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권 포기특약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이해가? 그 다음에 나중에 포기각서를 제출해. 나중에. 그 여러분들 밑으로 4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동그라미 2번. 유치권 배제 특약은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은 여기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은 꼭 당사자만 주장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 거기다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런 거 하나만 써놔. 특약에다가 특약, 조건 가능.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그럼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잖아. 그러면 그냥 유치권 소멸해버리는 것이야. 그 점유의 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 포기각서 쓰면 포기만 하면 되는 거요. 목적물 넘겨주기까지 해야 돼.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러면 유치권 소멸해버리는다.